해당 구간에 속하는 25에서 29세 기준 266만 원 기준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25년 1인 가구 최저 생계비 143만 원이면 가용소득인 122만 원이니까 대략 8년 정도면 1억 원을 모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회생메이트 김태용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로서 일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인의 소득, 지출 데이터를 많이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개인회생을 고려 중이신 분이라면 현실적으로 채무 상환 자체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동안 소득, 지출, 히스토리를 보면 시사하는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평범한 시민이 빚 1억만 있어도 벗어나기 힘든 이유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는데요. 이번 특히 2030 세대 분들을 대상으로 정말 현실적으로 최단 기간 내에 1억을 모으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사람마다 투자 성향과 소득 수준이 다르기는 하지만 접근 기준으로 2030 세대라면 노력해서 가능한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먼저 통계청 2022년도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위소득은 20에서 24세는 199만원, 25에서 29세는 266만원, 30에서 34세는 315만원, 35에서 39세는 351만원 수준입니다. 참고로 중위소득이라 하면 전체 모수에서 딱 중간값을 의미하는데요. 다음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2025년도 1월 1일부터 적금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최대 10년까지 접근 기한을 잡아봤습니다. 이자율은 4%로 잡아봤고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이자 과세는 제외했습니다. 다만 지금 1억 원이 미래에도 1억 원은 아닙니다. 인플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반영하기 위해서 지난 10년간 근원 물가지수, 이게 또 뭐냐면 식품과 에너지 부분을 빼고 상품 서비스 가격 변화만 측정한 인플레이션 지수인데 근원 물가지수 평균 2%를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년 뒤인 2025년도 말에는 1억 200만 원, 2026년 말은 1억 400만 원, 2027년 말은 1억 600만 원, 2028년 말은 1억 800만 원, 2029년 말은 1억 1000만 원, 2030년 말은 1억 1200만 원, 2031년 말은 1억 1,400만 원, 2032년은 1억 1,700만 원, 2033년에는 1억 2천만 원, 2034년 말은 1억 2,200만 원. 이게 현재 1억 원의 가치와 동일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1억 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매월 얼마씩 적금을 해야 될까요? 만 1년 기준으로는 월 817만 원, 2년은 417만 원, 3년은 283만 원, 4년은 217만 원, 5년은 177만 원, 6년은 150만 원, 7년 131만 원, 8년 117만 원, 9년 106만 원, 10년 97만 원입니다. 어떠신가요? 해당 표를 보면 본인이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노력하면 1억을 모으실 수 있는지 그림이 그려지세요? 한 조사기관에 따르면 신입사원의 적정 나이가 남자는 29.4세, 여자는 27.6세라고 하는데요. 해당 구간에 속하는 25에서 29세 기준 226만 원 기준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25년 1인 가구 최저 생계비 143만 원이면 가용소득인 122만 원이니까 대략 8년 정도면 1억 원을 모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단 기간에 1억 모으는 방법을 말해준다고 하면서 무슨 7, 8년 적금 드는 이야기를 하냐고요. 다소 꼰대처럼 들리시겠지만은 결국 돈을 모으는 것만큼 확실하고 빠른 길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돈을 모으겠다는 목표가 있어야 돈을 절약할 수가 있고 부자가 될 수 있는 소비 패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투자 수익이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투자 전략이 효과가 있을지, 얼마나 오랫동안 효과가 있을지, 시장이 그에 협조해 줄지는 늘 미지수예요. 투자에 있어서 결과는 늘 불확실할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개인의 저축과 검소함은 일종의 돈의 방정식에서 우리가 더 많이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고 미래도 지금만큼이나 효과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부를 쌓는 것이 나 자신의 검소함과 효율을 통해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촉진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미래에 내가 어떤 모습일지는 더욱 분명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채널 PD님이 제 고등학교 까마득한 후배님이신데요. 촬영하기 전에 살짝 저축률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비율을 정확히 모르시더라고요. 물론 개인 사업자여서 수입이 매달 차이가 있겠지만은 1억이라는 돈을 가장 빠르게 모으는 방법은 매월 저축하는 비율을 소득의 몇 %로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통장을 소위 쪼개는 게 필요한데 월급, 소비로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고 애매한 걸 없애는 게 또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접근을 시작하려면 현재 나를 잘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생활 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벌어들인 소득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세요. 저도 촬영 전에 한번 계산해 봤는데 생각보다 좀 많이 벌었더라고요. 근데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계산을 먼저 해보시고 그 다음 현재 순자산이 해당 소득의 몇 %인지를 체크해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1억 원을 모으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나 요새 자산과 소득 격차가 워낙 심해지다 보니까
모아서 뭐하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소위 3, 4년 전에 욜로라고 외쳤던 분들 지금 다 어디 갔을까요? 욜로욜로 하다가 정말 골로 갈 수가 있습니다. 하다못해 아파트 청약만 해도 계약금으로 10%를 내려면 현금 1억 정도는 있어야 되고, 내가 회사를 다니면서 제 2의 인생을 위해 사업을 한다면 종잣돈도 필요할 겁니다. 1억 원을 모으는 게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떠나서 실제로 유의미한 액수인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다소 진부한 말씀으로 들리실 수도 있어요. 이제 날씨가 선선해지는 가을이 왔는데 다시 한번 본인의 자산 증식 계획을 점검하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